결혼한 지 딱 일주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신혼이라면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라고들 하죠.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결혼 후 첫 일주일은 행복이 아니라 후회와 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늘 다정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며느리한테 간섭 안 해. 우리 누나는 성격이 좀 무뚝뚝할 뿐이야. 결혼하면 당신 편이 되어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만 하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제가 상상했던 사람과 전혀 달랐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직장도 없었고 집안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점심 먹고 또 TV를 보고 저녁 먹고 또 TV를 봤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래. 그 몸 약한 사람이 친구 만나러 나갈 때는 새벽까지 놀고 들어오더군요. 결혼초니까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시누이는 밥도 안 차렸습니다. 설거지도 안 했습니다. 빨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저를 찾았습니다. 새언니 배고픈데 밥 안 해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자 점점 화가 났습니다. 왜 성인인 사람이 자기 밥도 직접 안 차려 먹는 걸까? 왜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부리는 걸까?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했고 남편은 쉬는 날이라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신혼인데도 쉬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지만 저는 일부러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각자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쯤 시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네? 점심 안 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고프면 드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시누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더러 하라는 거예요? 새언니가 며느리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라서 성인인 시누이 밥까지 책임져야 하나?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배고프면 제가 해먹어요. 배고프면 같이 하면 되죠. 그 말을 끝으로 시누이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너 우리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 뭘요? 밥 해달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분 상한 건 나야. 왜 내가 시누이 밥까지 차려야 하는데? 그 순간 남편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 결혼했으면 며느리 역할 해야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우리 누나 밥 한 끼 챙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럼 네 누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사람이 저런 표정으로 아내를 때리겠어? 하지만 짝! 엄청난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앞에 별이 번쩍였습니다.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린 겁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된 아내를 시누이 밥 안 차려줬다고. 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남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누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버릇없게 굴면 안 되는 거 몰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 편에 선 또 하나의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평생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방금 타놓은 뜨거운 커피가 보였습니다. 김이 아직도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컵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울 거라고 생각했는지 비웃고 있었습니다. 왜? 억울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편 얼굴을 향해 뜨거운 커피를 힘껏 쏟아버렸습니다. 남편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시누이가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네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밥이 처먹고 싶으면 직접 해. 한 번만 더 밥 타령하면서 내 몸에 손대. 그날이 바로 니들 제삿날인 줄 알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순한 며느리인 줄 알았던 제가 처음으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빨갛게 부어오른 제 뺨을 촬영했습니다. 좋아. 신고해.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경찰 앞에서 이야기하자. 그 말에 남편 입이 닫혔습니다. 시누이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계속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고.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한 번 손을 든 사람은 언젠가 또 손을 듭니다. 이유만 바뀔 뿐입니다. 생활비 때문일 수도 있고, 아이 때문일 수도 있고, 시댁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때립니다. 저는 결혼 일주일 만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그 집에서 시누이 밥을 차리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를 맞으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제 인생은 그날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뺨을 맞았다면 용서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